오늘은 2021년 8월 9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세가 확대돼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자 당내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집중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필두로 해가지고 집중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있어도 괜찮은 것인가, 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도 한편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게 과도하게 집중 견제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라는 생각에 의문이 또 가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에 당내 세력 확장에 나서면서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들이 이합집산이 막 빨라지는 그런 한편 대선 주도권 싸움을 둘러싼 파열음도 무척 커지고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에 가면 말이죠.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주말 사이에 윤 전 총장 측 인사가 당 행사에 참여하지 말자고 종용했다, 또는 친윤 인사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라는 압박을 한다 등의 폭로성 발언이 잇따라 나왔지만은 그 폭로성 발언의 진위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를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각 주자들은 현재 윤 총장을 향해서만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 쓰러뜨리고 그 다음 쓰러뜨리고 이런 전략인 거 아닌가를 보고 있습니다. 강자를 하나씩 쓰러뜨리겠다. 이게 이준석의 심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자부터 하나씩 쳐내서 이준석의 목표를 향할 것인가 라는 의혹이 드는 그러한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은 참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매일 실언을 연발하며 어줍지 않은 줄 세우기에 열중한 훈련되지 않는 돌고래를 본다 하고 윤석열 총장을 겨냥을 했습니다. 홍 의원은 또 돌고래 진영에 합류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떼지어서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조속히 합류하라고 협박성 권유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꼭 하는 짓들이 레밍과 유사하다. 본인들이 레밍이기 때문에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아주 비난의 대상입니다. 이 당에서. 이준석을 필두로 해서 당내에서 완전히 비난해. 이준석이 얼마나 윤석열 총장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당대표란 자가 대선 주자를 공격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당내 대표격인 친윤계인 정진석 의원이 지난주에 윤 전 총장 당 행사 불참과 관련해서 우리가 후보 가운데는 이미 돌고래로 몸집을 키운 분들이 있다. 체급이 다른 후보들을 다 한데 모아가지고 식상한 그림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한 말에 대한 홍준표 대표의 비판입니다. 집단자살 나그네 쥐로 불리는 소위 집단자살하러 쭉 따라가는 그런 레밍은 우두머리를 따라서 맹목적으로 달리는 습성 때문에 호수나 바다에 빠져 죽을 때가 많은 설치류입니다. 자, 홍 의원의 발언은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했거나 또는 다른 의원들의 합류를 압박하면서 새를 불려가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는 한 초선 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전 총장 측 다선 의원이 매일같이 부르거나 전화로 뭘 꾸물거리냐고 압박해 곤혹스럽다고도 했다고 이 조선일보는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8일도 이종배 정책총괄본부장, 정정식 공정과 상식위원장, 윤창현 경제정책본부장, 정찬민 소통위원장,
한무경 산업정책본부장 등 현역 의원 5명을 영입해서 몸집을 불려 나갔다는 기사가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2017년 특검 팀장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 했다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한 것을 보니 정치인 다 됐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비난을 했고, 김태희 의원도 윤석열 후보의 언급은 스스로를 부정할 뿐이 아니라 비겁해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 팩트 조사를 해보면 윤석열 총장의 바로 그런 부분은 팩트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팩트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알고는 있지만 하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를 했거나 또는 무슨 뭘 했거나 한 것은 없다. 구속시키고 뭐 구속영장 청구하고 뭐 한 것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이것은 팩트다라고 어저께 그 TV조선의 해설위원을 있는 최모 의원이 팩트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바로 자기는 구속 수사하지 말고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원칙일 거다. 왜? 박영수가 특검에서는 원래 다루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다루지 않고 수사를 한 적이 없고, 특검에서는 다만 말로만 했다는 거죠. 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고 의견을 박영수가 이렇게 특검이 회의를 하면서 제시를 하니까 거기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는 구속 수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수사는 이제 지검에서 검찰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팩트를 어저께 조선일보 해설위원이 그의 방송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한번 다시 팩트 체크를 분명히 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그 언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말은 박영수만이 안다는 거죠. 박영수하고 거기 참석자들. 근데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라면 벌써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팩트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알고 있는 것은 박영수만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한 중진 의원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등 다른 대선 후보 측에다가 당 행사에 참석하지 말자고 보이콧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논란도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은 페이스북 글에 다른 캠프에까지 당 일정 보이콧을 요구했으면 이건 갈수록 태산이라고 공개적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사실 여부를 갖다가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윤 총장 측은 다른 대선 캠프에 어떤 보이콧 동참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불참을 종용받은 캠프는 있는데 연락을 한 캠프는 없는 상황이다. 당 공식기구인 경선준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하라고 사주했다는 것은 심각한 일 아니냐 이렇게 또 항변을 했습니다. 원 전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보이콧 동참 요구를 실제로 받았는지에 대해서 경선이 시작도 제대로 안 됐고 원팀 정신을 만들어가는 마당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겠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 지사는 겸손과 배려와 화합의 정신 없이 어떻게 오만과 무례와 분열로 간다면 정권 교체도 어려진다 하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애둘러 또 윤 전 총장을 또 비판하기도 한 내용성도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준석은 동아일보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의 보이콧 제안은 사실로 확인됐다. 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가 아니고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 측의 보이콧 제안은 사실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의 말입니다. 윤 전 총장이 당 행사를 불참하고 한 게 후쿠시마 발언이라면서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전혀 설명이 없는 상황이다 하면서, 근데 이 당대표론자가 이 대선 후보를 갖다가 줄 세우기 하고 대선 후보를 갖다가 공격하고 하는, 이거는 세상에 이 선거를 7개월 앞두고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가 주연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조연이 주연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이거 대한민국에 이런 대한민국이 아니고 모든 대선에서 이런 법이 없는 겁니다. 아주 이준석에는 이 머리가 아주 엉뚱한데 지금 그 가치가 지금 전도가 돼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 당대표는 절대적으로 조연입니다. 대선 국면에서. 왜? 대통령 후보를 뽑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를 뽑아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선 후보에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이준석이는 말이야, 지가 주연인 줄 착각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꼭 가운데 딱 하고 양쪽에 이렇게, 예? 대선 주자들을 옆에 세우고 자기가 딱 쓰려고 한다 이거야. 이게 바로 이준석 리더십의 강박관리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저께 뉴스에 아주 크게 났죠. 이건 말이 안 되죠. 당대표가, 아니 노련한 정치인 김무성 씨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서울시장 선거할 때 안철수한테 비판하지 마라 라는 그런 요지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모두, 야권의 대선 후보들은 중요하게 유리 그릇 다루면서 이렇게 잘 모셔야 된다. 이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삐걱하는 순간 깨지면은 단일화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이는 자기 사감으로, 과거부터 사감도 다른 거 아닙니다. 아니 지역구에 그 안철수가 옛날에 거기서 국회의원 했지 않습니까? 노원병에서. 근데 안철수한테 괜히 혼자서 뿔 따고 나가지고 말이죠. 자기 겁니까? 거기서 어떻게 그럼 3번이나 떨어집니까? 3번 떨어지는 국회의원 벌써 코를 박고 자질이 없다고 스스로 나가야죠. 근데 어떤 경로로 해서 갑자기 어떤 작전처럼 팍 당대표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역선택도 상당히 많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역선택. 예, 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연성. 하여튼 이 지금 당대표라는 사람이 명색이 대선 후보를 공격하고 대선 후보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런 말을 TV라든가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막 외쳐대고 있는 것, 이걸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뛰노는 대한민국, 한미동맹이 강고한 국가의 지킴 아래 나라가 번성하는 바로 그러한 대한민국. 네. 그 대한민국의 태양이 내일 떠오를 것입니다. 야권이 어떻든 단일화를 해서, 비록 이준석 같은 자가 야권 단일화를 깨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에 의해서 깨어질 수 없는 단일화를 시켜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쟁취해야 되겠습니다. 정권 교체로 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